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대홍수에 이어서 토네이도까지 덮치면서 이 중국 남부가 초토화됐습니다. 100년 만의 홍수 그리고 살인 우박까지 겹친 이 중국의 기상이변 때문에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광저우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도 대홍수로 인해서 수만 명이 대피하고 우라늄 강산까지 침수되면서 이 방사능 누출 공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휩쓴 기상이변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관영 CCTV는 29일 중국 중앙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30일까지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대류 현상으로 인한 폭우, 내우, 강풍, 우박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광둥성 북부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은 50mm를 넘고 최대 80mm 이상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폭우와 함께 마치 지구의 종말에도 온 듯이 기상이변까지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이 광둥성 광저우시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피해도 141채에 달했습니다.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 토네이도 영향권은 길이가 약 1.7km, 폭은 280m였고 발생지에서 2.8km 떨어진 량텐춘 관측소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6m로 측정됐습니다. 이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고압전선의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하고 마치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철제 구조물들이 무더기로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장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주변 쓰레기와 건물 잔해들을 한꺼번에 쓸면서 전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토네이도가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장쑤성에서는 중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폭우로 10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 태풍 하이쿠이의 잔재로 인한 무자비한 날씨로 인해서 대규모 대피와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하루에만 2개의 토네이도가 전국을 강타해서 우한에서 8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심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치 성인 주먹만한 우박까지 쏟아져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에 관련 누리꾼들은 우박을 맞아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상이변의 끝을 맛본 도시는 광저우시인데 반나절 동안에 내우 21차례, 그리고 우박 13차례, 호우는 19차례에 걸쳐서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둥성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또 100년 만의 홍수로 11만 명이 대피를 했고 사망자 4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은 1억 2,700만 명의 인구와 중국 수출 부문을 담당하는 수천 개의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광둥성이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광둥성 대부분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인 주강 삼각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강 삼각주는 중국의 주요 제조기지이자 중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 수도인 광저우 그리고 소도시인 샤오관, 허위안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은 29일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남부지역 50개 기상관측소의 일일 강수량은 4월 극한치를 초과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 일수가 20일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남부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2배 이상 많고 이 광둥성의 누적 강수량은 1961년 이래 최고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폭우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8일 밤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은 다시 광범위한 폭우와 강한 대류 기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중국 기상과학원의 선샤오 선임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13번의 심각한 대류 현상으로 인한 폭풍이 발생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상과학원은 해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심각한 대류 현상의 빈도가 20%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기온 상승과 함께 향후 이 강한 대류 현상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대기 하층부에서 수증기를 품은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기 상층부 기온이 낮거나 제트 기류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조건이 충족될 때 강한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한 대류 현상은 폭우와 천둥, 번개, 우박, 돌풍, 열대저기압, 이게 이제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이 속하는 겁니다.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션샤오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는 대기순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심각한 대류 현상을 촉진하고 사이클론 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부 지역도 80년 만에 대홍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홍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홍수로 인해서 우라늄 강산이 침수되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4일 화상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대홍수를 겪은 지역은 러시아 우랄 지역과 인근 카자흐스탄 북부로 올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빠르게 눈이 녹은 데다가 폭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홍수로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쿠르간과 오렌부르크에서 홍수 수위가 높아지자 당국은 수만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 지역에 우라늄 광산이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탐사 전문 사이트인 에이전트 스투보는 쿠르간 지베리 노골로프스키 지역의 우칸스코의 마을에 위치한 더브로볼로에 우라늄 광산이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광산은 국영 원자력 기관인 로사톰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일단 푸틴 대통령은 대책에 의해서 우라늄 광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국영 원자력 기관인 로사톰도 이 광산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 로사톰은 지난 23일 생산 유정이 홍수 지역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잘못된 정보라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NS 에너지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광산에는 약 7,077톤의 우라늄이 0.01%에서 0.05%의 우라늄 등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로사톰의 주장과는 다르게 환경운동가들은 인근 토벌강이 우라늄으로 오염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쿠르간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러시아 사회생태연합의 방사성 폐기물 안전 프로그램 전문가인 안드리아 오자로프스키는 더브로볼로의 광산에서 우라늄이 누출되면 토벌강의 우라늄 염 농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조사 현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5일 현지 시간입니다. 독일 방송사 도이치벨레하고 인터뷰에서 우라늄 강산의 일부가 이미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특히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채굴을 시작한 우라늄 매장지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하 압력이 우라늄 용액을 밀어 올리는데 몇 년 전에 측정한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침수된 우라늄 광산 인근에서 방사능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간의 환경운동가들은 방사능 용액이 지하수와 토벌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년간 이 당국이 이 지역의 우라늄 채굴 금지를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러시아 비상사태부 책임자인 알렉산더 쿠렌코프는 푸틴이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최악의 홍수가 쿠르간 지역을 강타했으며 홍수가 인근 투멘 지역까지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사전에 시행했던 예방 조치 덕분에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쿠르간 지역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정된 15,000건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1,500명 정도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재정 지원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당국도 분명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관례대로 철저하게 숨기고 또 덮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일어난 홍수로 말미암아 해당 지역의 우라늄 누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헤쳐야 될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기상 이변은 세계 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UAE 두바이에 1년치 비가 12시간 만에 쏟아져서 홍수가 발생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역시 토네이도 등 엄청난 홍수와 태풍이 몰아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동과 중국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경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체로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강수량과 강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열대 저기압과 토네이도와 같은 현상이 기후변화와 함께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쪽으로 갈립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상층부까지 따뜻해지거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극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강한 대류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킴벌리 후계윈드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원의 견해를 인용해서 열대 저기압과 토네이도 위험은 계속 발생하겠지만 이런 현상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인 수직 바람 전단력이 기후변화와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열대 저기압, 토네이도 발생 빈도 증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해양대기청도 기후변화와 토네이도 발생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아직 근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